통영의 작은 골목 어귀, 간판이 빛바랜 작은 식료품점이 잡고 있다. 가게 유리창엔 정할머니네 식품이라는 손글씨가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다. 아이고,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김영희는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낡은 계산대를 어루만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을 따라 바람이 불었고 떨어진 은행잎이 바닥을 뒹굴었다. 그때였다. 가게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검은색 롱코트를 걸친 채 어깨에는 가죽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다. 손에 든 작은 종이 하나를 들여다보더니 다시 허공을 응시했다. 누구야? 정만호가 신문을 접으며 아내에게 물었다. 글쎄, 처음 보는 처잔데 뭐 찾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길을 잃었나? 그들은 잠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자는 마치 가게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김영희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어서 와요. 뭐 찾으세요? 젊은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김영희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다. 창백한 얼굴, 약간은 초췌한 모습. 눈동자는 바쁘게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갑에서 천천히 돈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여행 중인가 보네. 정만호가 무심히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그런 셈이에요. 김영희는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혼자 마시려고 속 안 상해? 수연은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없었다.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요. 정만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기분이 그래서 마신다는 건 좋은 기분은 아니란 거겠지. 그녀는 말없이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를 떠났다. 그러나 막 가게 문을 나서려는 순간 쏴! 창밖에서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졌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순식간에 거리를 적셨다. 수연은 멈춰섰다. 한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맞아보았다. 갑자기 내린 비에 당황한 듯했다. 김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우산도 없는데 어쩌나. 정만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안에서 좀 쉬다 가지 그래.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김영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소주 그냥 여기서 마시고 가. 안주라도 좀 내올 테니.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혼자 마실 생각이었어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 같이 마시는 게 덜 쓰지. 정만호가 말했다. 우리도 마침 할 일 없던 참이고. 그 말에 수연은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실례 좀 할게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작은 가게 한 구석에 둘러앉았다. 소주잔이 놓이고 간단한 안주가 차려졌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나누는 첫 잔.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소소한 술자리가 오래 묻혀있던 한 가족의 비밀을 열어줄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걸. 가게 안은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왔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습한 공기 속에서 노부부와 젊은 여자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김영희가 소주병을 들고 말했다. 한 잔 따라줄까?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려요. 맑은 액체가 잔에 채워지는 동안 정만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긴 생머리가 어깨에 살짝 닿을 정도로 축 늘어져 있고 눈매는 깊었다. 피곤이 묻어있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혼자 마시면 너무 쓰지 않나? 정만호가 말을 꺼냈다. 수연은 잔을 손에 들고 작게 웃었다. 어차피 쓴맛 보려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먼. 김영희가 넌지시 말했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을 힐끗 보더니 한숨처럼 말을 흘렸다. 그냥
여행 중이에요. 정만호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행이라 여행 중에 이런 뒤를 만나면 참 서운하지.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처럼 예상 못한 일들이 많네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볍게 울렸다. 수연은 소주를 단숨에 삼키고는 입가를 닦았다. 얼굴을 찡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속 풀리나? 김명희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쎄요. 뭘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만호는 조용히 오징어를 찢으며 말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뭘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 수연은 잠시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두 분은 그런 적 없었어요? 김영희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정만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우린 그런 적 많았지. 아주 많았어. 그래도 여태 살아있네. 김영희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소주를 한 잔 들이켰다. 이 나이까지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분은 이 가게를 오래 하셨어요? 정만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천천히 돌렸다. 오래 하지 못했지. 원래 이런 가게를 하실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김영희는 소주를 따르던 손을 멈췄다. 두 노인은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짧은 정적이 흐른 후 정만호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원래 이런 가게를 할 생각은 없었지. 수연은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그럼 원래 뭐 하셨어요? 정만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 얘기하면 웃을 거야. 믿기지도 않을 거고. 그럴 리가요. 듣고 싶어요. 김영희는 조용히 술을 한 모금 삼켰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한때는 꽤 돈이 많았어. 수연은 눈을 깜빡 많았다고요? 그래, 억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웠지. 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농담이시죠? 농담같이. 정만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가끔은 농담 같아. 수연은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한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 중요한 일? 정만호가 손에 쥔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어. 수연은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이 대화가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엇갈리고 맞물리고 있다는 묘한 감각. 수연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번쩍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가게 안이 하얗게 빛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수연은 손에 든 소주잔을 내려놓고 느릿하게 한숨을 쉬었다. 얼굴이 희미하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무겁고 멍해 보였다. 많이 취했나? 정만호가 조용히 물었다. 수연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니요. 그냥 술이 달아서요. 소주가 달다는 건 김영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쓴맛에 익숙해졌다는 거지. 수연은 대답 대신 지갑을 꺼내 들었다. 계산을 하려는 듯 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술 기운에 약간 느슨해졌다.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바람결에 살짝 미끄러져 테이블 아래까지 굴러갔다. 아가씨, 뭐 떨어뜨렸어. 정만호가 허리를 숙이며 사진을 집으려는 순간 제가 수연도 손을 뻗었지만 이미 김영희의 손이 먼저 사진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그녀는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얼어붙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보, 왜 그래? 정만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김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사진 속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주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김영희의 손이 점점 더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했다. 이 사람이 그녀가 가까스로 내뱉은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만호가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 역시 숨을 멈추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희와 똑 닮은 중년 여성이 있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깊은 눈매까지. 설마. 정만호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니? 주연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사진을 빼앗아 가득 받아들었다. 이거 제 엄마예요. 노부부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엄마. 김영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주연은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에게는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다. 제 엄마예요. 한지윤. 그 이름이 가게 안에 낮게 울렸다. 김영희와 정만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기적 같은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윤. 김영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이름을. 주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를 아세요? 김영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손끝이 저려왔다. 그녀는 마치 30년 전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지윤아.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정만호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안 닮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주연은 두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 당황했다. 두 분, 왜 그러세요? 정만호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우리 딸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가게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주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리 딸. 김영희는 두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가게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김영희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온몸을 떨었다. 마치 시간 속에 갇힌 사람처럼 그녀의 시선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만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보. 김영희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는 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지윤이라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게 우리 딸이라면. 주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분, 제 어머니를 알고 계세요.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기억 속으로 잠겨들었다. 30년 전,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김영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경찰은 차갑게 말했다. 유괴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아니에요. 우리 지윤이는 그럴 리 없어요. 절대 혼자 멀리 가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나 경찰도 사람들도 아무도 딸을 찾아주지 못했다. 돈이 많았던 그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수소문했고 전국을 뒤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희망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그 아이의 흔적을 마주하고 있었다. 김영희는 두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우리 지윤이 이렇게 커버린 거야.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주연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불안하게 물었다. 잠깐만요. 제 어머니가 두 분의 딸이라고요? 정만호가 깊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 주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부모님이 없는 분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 말에 김영희와 정만호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고아원? 김영희는 속삭이듯 되물었다. 주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었다고. 그 순간 정만호는 테이블을 쿵 하고 내려쳤다. 그래, 그래서 못 찾았던 거야. 주연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만호는 숨을 몰아쉬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애를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바뀌어 있으면 찾을 수 없었지. 김영희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물을 쏟았다. 그랬구나. 지훈이가 이름이 바뀌어서. 주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정말로 제 어머니가 두 분의 딸이라는 건가요?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다. 아가, 우리 지훈이 그러니까 내 어머니 행복하셨니? 그 질문에 수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자신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때때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과보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수연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늘 했던 질문이 있다. 엄마는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어?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수연은 힘겹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김영희의 눈물이 더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정만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럼 이제 지훈이를 만나러 가야겠군.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움찔했다. 어머니를 만나시려고요? 그래. 김영희는 사진을 꼭 쥐고 말했다. 30년을 기다렸어. 우리 아이를 다시 보는 그날을. 그러나 수연은 말없이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두 분을 받아들이실까요? 그 질문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재회가 기쁨이 될지 슬픔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영희는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속 중년 여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의 흔적을 확인하는 듯했다. 정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수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정만호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가능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정말 내 어머니 맞나? 수연은 다시 한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자신의 손안에 있는 익숙한 사진이지만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있자니 이 사진이 이제껏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네, 맞아요. 김영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수연은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한지윤이요. 순간 김영희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다시 한번 작게 속삭였다. 지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동시에 한없이 아팠다. 수연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두 분 왜 그러세요? 정만호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한지윤이라고? 김영희는 가슴을 쥐어뜯듯 움켜잡으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내 엄마는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했지. 수연은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녀는 생각에 잠기며 덧붙였다. 어릴 때부터 제게도 별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고아원에서 자랐다고만 했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두 노인의 가슴을 찢었다. 김영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눈가에는 붉게 맺힌 물기가 빛나고 있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어머니랑 어떤 관계신데요? 정만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가 우리 딸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우린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 정만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때 내 어머니 나이가 겨우 2살이었어. 수연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김영희가 다시 사진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사진 속 여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사진 속 내 어머니 얼굴 우리 젊은 시절이랑 너무 닮았어. 어떻게 안 닮았다고 할 수 있겠니? 수연은 혼란스러워하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머니의 사진이야말로 그녀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봐온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닮았나요? 수연은 두 사람과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는 엄마가 그냥 엄마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두 노인의 표정을 보니 그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정만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한텐 너무나 분명해. 김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윤아, 우리 지윤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아가, 너 혹시 어릴 때 내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한 적 없니? 수연은 김영희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다. 어릴 때 가끔 혼잣말을 하긴 했어요. 정만호와 김영희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말? 수연은 헷갈린다는 듯 말했다. 가끔 그냥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뭐라고? 나는 버려진 걸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수연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정만호의 목소리는 깊고 낮게 흔들렸다. 우리 딸, 우리 지윤이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가늘고 위태로웠다. 김영희는 간신히 손을 내리고 애타는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아가, 내 엄마를 만나야겠어. 수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요?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만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이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 그 애가 우리 딸이 맞다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수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까지 잊고 살았던 과거를, 잃어버렸던 기억을 마주하게 된다면. 하지만 수연은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속에서 그들은 운명처럼 다시 얽히려 하고 있었다. 가게 안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가게 안의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김영희는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만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딸이라면.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아이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연은 두 사람의 깊은 표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김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한 번도. 수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어릴 때부터 물어보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현재를 사는 분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걸 싫어하고 어떤 이야기도 깊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김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넌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전혀 모르는구나. 정만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 그녀는 살짝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김영희와 정만호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혼잣말. 보통은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끔 나는 버려진 걸까?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김영희는 순간적으로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을 질끈 감았다. 정만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을 후벼 팠다. 김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윤이는 버려진 적이 없어. 그녀의 손끝에서 사진이 미세하게 구겨졌다. 우리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그녀는 사진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수연은 당황스러운 듯 두 손을 모았다. 저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냥 힘든 날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겠거니 하고 넘겼거든요. 정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어머니가 평생을 안고 살아온 상처야. 주연은 말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김영희가 흐느끼듯 속삭였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녀는 애써 눈물을 닦고 수연의 손을 잡았다. 아가, 내 어머니,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주연은 김영희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러웠다고? 마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저를 키우실 때도 항상 어디 가지 말라고 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문을 꼭 닫고 주무셨어요. 주연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릴 땐 그냥 과보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평생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정만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렇겠지. 김영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았구나. 주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두 분의 딸이라는 확신이 드세요? 김영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이 아니라 그냥 알아. 정만호도 조용히 말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주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김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윤이를 만나야 해. 정만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그 아이에게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 해. 주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년의 시간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비가 잦아들었다. 창밖으로는 젖은 거리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묵직했다. 주연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몇 번이고 다시 한 번. 그녀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봐온 어머니의 얼굴. 그런데 이 두 노인의 반응은 너무도 강렬했다. 우리 딸일 가능성이 높아. 그 한마디가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주연은 숨을 가쁘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설마요. 김영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 우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아니요. 주연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두 분의 딸이라고요? 그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부모님이 없는 분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정만호가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우리 딸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 주연은 비꼬듯 말했다. 그러니까요. 증거도 없잖아요. 그저 얼굴이 닮았다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야. 주연은 움찔했지만 곧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약에요. 정말로 어머니가 두 분의 딸이라면 그러면 대체 왜 지금까지 혼자였던 거예요?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눈을 치켜떴다. 왜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 없이 살아오신 거죠? 왜 그렇게 외롭게? 그 말에 김영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항상 불안해했던 걸. 밤마다 문을 꼭 잠그고 저한테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던 걸. 혼자 두려워했던 걸 하지만 한 번도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두 분이 나타나서 우리가 부모다라고 하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만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믿기 힘들겠지.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정만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믿든 안 믿든 우린 내 어머니를 만나야겠어.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김영희도 눈물을 훔치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라도 찾아야 해. 우리 지훈이가.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 정만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반드시 전해야 해. 수연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럼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서울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정만호와 김영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진짜 어머니의 부모라면, 정말로 어머니의 잃어버린 가족이라면, 그리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참을 망설이던 수연은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어요. 어머니가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할지 어떨지도 몰라요. 괜찮아. 김영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저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수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이제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30년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저녁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수연은 작은 아파트 문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뒤에는 긴장된 얼굴의 김영희와 정만호가 서 있었다. 여기가 지훈이가 사는 곳이구나. 김영희는 떨리는 손끝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두 노인의 표정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조용한 복도에 초인종 소리가 퍼졌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한지훈.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김영희는 숨을 삼켰다. 너무 닮았다.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지훈과 지금의 이 여자는 세월이 지나도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작 지훈은 문 앞에 서 있는 노부부를 보고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이분들은. 수연아. 지훈은 딸을 흘낏 쳐다보며 다시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김영희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딸, 우리 지훈이 맞지? 순간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정만호도 조용히 말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우리 딸이야. 지훈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김영희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우리 정말. 전 부모님이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가벼운 충격이 공간을 뒤흔든 듯했다. 김영희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그럴 리 없어.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연은 난감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이분들이 어쩌면 엄마의 가족일지도 몰라.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정말이에요, 엄마. 어머니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분들은. 됐어. 지훈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나는 부모님이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영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됐어요. 지훈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딸아. 그 말을 듣자 지훈은 단숨에 얼굴이 굳어졌다. 딸.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부모다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만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믿기 어렵다는 거 안다. 하지만 제 삶은요.
지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제 인생은요. 그녀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전 평생을 부모 없이 살았어요. 혼자였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김영희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지우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저한테 부모님은 없어요.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딸깍.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이 지나온 30년의 시간을 다시 닫아버리는 듯했다. 김영희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주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만호는 긴 숨을 내쉬고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김영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애타고도 아팠다. 그러나 이미 닫힌 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깊고 공기는 차가웠다. 주연은 고민 끝에 다시 노부부를 찾아왔다. 어젯밤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한테 부모님은 없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그런데 정말 없었던 걸까? 주연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손을 모았다. 눈앞에는 김영희와 정만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분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주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기억하는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주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가끔 같은 꿈을 꾸신다고 했어요. 정만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꿈? 바닷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꿈이요. 그 말에 김영희는 순간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바닷가.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늘 그 바닷가가 어딘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그곳에서 항상 혼자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김영희는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바닷가는 통영이었어. 주연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만호도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사라진 곳이 통영 바닷가였어.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싫어하세요. 김영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지훈이도 그랬어. 주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면 노래는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곡이 있는데. 어떤 곡이니? 별빛 속의 아이라는 곡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노래. 정만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윤이가 어릴 때마다 재우던 자장가야. 주연은 점점 숨이 가빠졌다. 어머니 왼손에 흉터가 있어요. 손바닥 한쪽에 작게. 김영희는 두 손을 입에 가져갔다. 어릴 때 넘어져서 유리 조각에 찔린 흉터야.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정말로 잃어버린 딸이라면. 주연은 침을 삼키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셔야겠어요. 김영희는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우리 지윤이가. 그리고 같은 시각, 지윤은 자신의 방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낯선 노인들이 자신을 보고 울던 모습, 그리고 딸의 표정, 그리고 그들이 부른 이름, 지윤아.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을까?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똑! 지윤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주연이 서 있었다. 지윤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왜 또 왔어? 주연은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랑 얘기 좀 해요. 어제 충분히 했잖아. 아니요. 주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제는 어머니가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지윤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연이 조용히 말했다. 바닷가에서 울던 꿈, 어머니는 왜 꾸는지 알아요?
지윤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꿨다는 꿈, 바닷가에서 혼자 울고 있던 꿈. 지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건 그냥 통영 바닷가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지윤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하지 마.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두 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지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김치찌개 싫어하죠. 지윤은 움찔했다. 별빛 속의 아이 그 노래 좋아했죠. 그건 손바닥 흉터, 어릴 때 유리 조각에 찔려서 생긴 거예요. 지윤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바닥엔 오래된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던, 그저 사고로 생긴 흔적이라 생각했던 흉터.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만해. 엄마, 그만하라고 했어. 지윤은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쿵. 주연은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흔적은 남아있다. 지윤이 스스로 문을 닫았지만 그 마음의 문까지 닫은 것은 아니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지윤은 단단히 여민 코트를 끌어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아직도 가슴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통영 바닷가에서 울던 꿈, 김치찌개를 싫어했던 것, 어릴 때 들었던 자장가, 손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흉터,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 지윤아.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순간 지윤의 발이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소리. 아주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던 따뜻한 부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뒤에는 김영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만호도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지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불렀다. 지윤아. 지윤은 숨을 삼켰다. 그 소리는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이름, 그녀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저 노부부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지윤아.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조그맣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김영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딸.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지윤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이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손을 다시 맞잡는 순간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겨울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때로는 너무 멀어져서 다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희미해져도 사랑이 담긴 이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윤아. 단 한마디의 부름이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닿았을 때 그녀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무언가를 안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흐려지는 기억들, 닿고 싶어도 닿을 수 없었던 사람들, 다시 부를 수 있을까 망설이던 이름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어떤 인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어져 있고 시간이 흘러도 결국 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을 잊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다시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